우리는 컨설팅에 나우나와 남진을 같이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직접 몸으로 뛰어서 일도 해야 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콘텐츠를 통해서 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가 되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다음은 자, 이거는 우리 정은수 학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줬어요. 블렌딩이라는 거, 업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경영학과를 다니십니다. 뭐 앞에 붙은 건 많지만 결론은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는 전통적으로 석 박사 과정은 어떤 사람을 양성하는 거냐? 경영 컨설턴트를 양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대학원들은 일명 MBA라고 해서 기업 경영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그런 전공들입니다. 산업 경영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학교는 오로지 우리 학과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 그렇구나. 이게 자긍심인 거예요. 내가 경영학과를 다니지만 앞에 붙어있는 말이 많아요. 뭐 스마트 도시 기술 경영 전공, 학과도 복잡해, 융합산업학과 설명을 하세요. 이 복잡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대학원은 기업 경영 컨설턴트를 양성하는데 우리는 산업 경영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학과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복잡하다.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아,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저도 학교 다닐 때 경영학과는 경영학과인데 UCT 기술 경영 그러니까요. 너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제가 정리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 아마 전 세계에 들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영학과에서 산업경영 컨설턴트를 양성한다고 슬로건은 내 학교는 우리뿐이다. 자긍심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그 말을 꺼내고 우리가 공부 시작한 지 근 1년, 즉 김진호 소장님께서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한 비대학의 시작부터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김진호 소장님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확실히 양이 돼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출발했을 때 그 출발점이 뭔지를 알고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면 돼요. 그죠?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도망다녀요.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가 선언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장학금 주겠다고. 그러니까 따겠다고. 근데 이화영이라고 하는 그 후배가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도움 줄 줄 몰랐어요. 2주 전에 만나서 내가 6시간 동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임기수사, 찡이 2개 있어야 돼. 한 손에 기술사, 한 손에 박사. 형 봐. 68세에 가서 내가 자랑스럽게 네 발표한 거 들었잖아. LHC가 착수고가지고 봤거든요. 진짜 세게 했거든요. 왜?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한 손에 기술사, 한 손에 박사가 있으면 거기 박사들 아무리 많으셔도 기술사와 박사를 동시에 한 번 없잖아요. 그럼 지가 봤잖아요. 봤는데 안 와요? 웬만해서는 그 사람이 하겠다고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변하기 전에 교수님한테 통화했어요. 네, 통화한 것으로 오케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양반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쓰면 다 된다니까? 쓰면 다 돼요. 여러분요, 우리 20명이 20개 다 써줄 거예요. 다 뭐냐? 그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는 안 써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번 2학기 때는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 아직 우리가 준비 안 됐잖아. 맞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 이제 김진호 선생님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아카데미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금년 말쯤 딱 되게 되면 우리가 뭔지는 몰라도 자료는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죠. 뭔지는 몰라도 자료. 아, 그렇잖아. 자료도 많아. 자료는 많아. 내가 무지하게 줄게. 다 줄게. 자료도 많아. 근데 그 자료를 한 번만 읽어보고 제목만 다 써놔도 그 이만한 뒷사가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그 준비해서 모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하고 있지만 그 개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우리나라 최고의 K-엔진에 대한 어마어마한 산업계 컨설턴트의 새로운 장을 만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3년 후에 우리 대학원은 이제는 입학시험 봐서 여러분들이 면접 봐서 뽑을 거예요. 그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그날 같이 참석했던 1999년 1월 25일 인천국제공항 그거를 2달 만에 설계했던 그 상임 멤버가 만났습니다. 노기정이라고 하는 후배. 기정아, 너도 해야지. 아씨, 해. 형도 안 되잖아. 그놈도 꼬셨습니다. 그놈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저, 이마영, 노기정 세 기술사가 우리가 25년 된 인간적 교류를 가지고 있고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딱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기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뭐 맹목적으로 석사 따고 박사 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만남을 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업경영 컨설팅 하시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산업경영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기업경영 컨설턴트와 산업경영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기업경영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일반 경영대학원입니다. 산업경영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내가 과연 기업경영 컨설턴트로 갈 것인지 산업경영 컨설턴트로 갈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가치관, 적성, 성격과 연관이 됩니다. 기업경영 컨설팅은요,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앵벌이 해야 됩니다. 앵벌. 기업을 다니면서 다 사정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앵벌이를 못할 사람은 기업경영 하지 마세요. 근데 앵벌이 안 하고 제안서만 잘 쓰고 PT만 잘하면 되는 것이 산업경영 컨설턴트입니다. 두 가지 특색이 확실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업경영 컨설팅을 하면 안 돼요. 산업경영 컨설팅은 한 손엔 기술사, 한 손엔 박사를 들고 정확한 기술적 능력과 인간적 신뢰감만 쌓으면 100% 신뢰가 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 가치관과 적성과 성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찾으셔야 돼요. 엉거주춤하지 마시고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정말 나는 우성주 박사님처럼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가서 목소리 크니까 목소리 좋고 박사요? 그래서 막 하고 한 사람은 글로 가셔야 되고 나는 조용히 시키는 일 잘하고 또 감독관님 말 잘 듣고 그런 사람은 산업계획 컨설팅 하시면 돼요. 제가 추천한다면 산업계획 컨설턴트가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왜냐? 기업 경영 컨설팅은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계획 컨설팅은요, 국가 발전이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석사, 박사 받으셔가지고 어떤 한 기업을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발전시키겠습니까? 어디에요? 후자를 하지 말고 말을 해봐봐. 후자는 이름이라도 여자 이름이잖아.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그렇죠. 국가 산업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게 국가 산업 발전을 하고 이 경험이 쌓여지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그래서 지금 이 한 장의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이제는 콘텐츠를 가져라. 다시 하겠습니다. 가요계에 나훈아가 되시겠습니까? 남진이 되시겠습니까? 다 같이. 나훈아. 콘텐츠.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저희가 있잖아요. 3년, 5년, 10년 걸립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이루는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 청정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 찍으세요. 우리 비전의 목표예요. 이걸 여러분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수명 이런 체크한 게 있는데 그걸 좀 더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숙제로 남기시기 바래요. 무슨 말이냐면 체크리스트에 보게 되면 내가 몇 살까지 살 건가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이따 우리 김성무 예비박사를 보내드릴 테니까 공유해서 체크하시기 바래요. 오늘 시간이 많이 줄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한 장이 여러분이 석박사 하는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돼야 돼요. 변하셔야 됩니다. 얘기했죠? 너무 멋있죠? 네. 다음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경영, 산업경영, 바른인생이니까 우리 또 퍼포먼스를 해야 돼. 전립대가 됐으니까. 자, 기업경영, 산업경영, 바른인성, 기업경영, 산업경영, 바른인성, 기업경영, 산업경영, 바른인성. 굉장히 중요해요. 넘기겠습니다. 자, 기술경영 컨설턴트는요, 우리가 일반 경영대학에서 배운 겁니다. 그죠? 좀 나오죠?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인사관리, 재무관리, 자재관리, 생산관리, 물류관리, 품질관리 등등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저쪽을 보시게 되면 거의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학교가 유일하다고요. 그것도 실전으로 하잖아요. 이번 용역 수주하는 게 이걸 수주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10억짜리 중에서 20% 한 약 2억짜리를 한 게 이거를 만드는 전체 교육과정 중에 우리가 용역의 일부를 하는 건데 교수가 약속하기를 우리는 성과지표를 만들지만 실제로 성과지표뿐만 아니라 건설사 프로세스라는 가이드라인 더 나아가서 고도화 사업에도 우리가 직접 참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산업경 컨설턴트 전반에 관한 것을 학습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제3자가 공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내년 4월, 5월달 될 텐데 그때 LH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거고 그게 국토교통부에 보고가 되면 우리가 인정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에서 20만 하게 돼 있는데 100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하고 있는 컨소시엄이 LH공사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국토교통부로도 인정을 받고 그러면 인정을 받는 순간 우리는 뭘 갖게 되냐? 새로운 인증 지표를 갖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LH공사나 국토교통부의 지정을 받아서 스마트 도시를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우리 대학원이 받읍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웃으며 말을 그랬어요. 교수님, 왜 서울대 토목과 나가지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본인은. 제가 주문했어요. 그거 받으시라고 서울대 토목과 나서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강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요. 아니, 서울대 토목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만났어요, 우리. 처음 만났고 서울대 S대 출신 토목과를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못 만나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겸손하시고 이렇게 케어 잘하시고 없어요. 어찌됐든 그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이게 보세요. 교수님도 나름대로 이제 자존심 세신 분인데 가서 후배나 누구한테 부탁하려고 하면 콘텐츠가 정확하지 않으면 부탁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셔. 죽어도 안 해요. 제가 지금 14년을 봐도 안 하더라고. 근데 뭐냐 그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본인 확신이 있으시면요. 하지 않아도 이거는 해야만 해요. 해야만. 그래서 우리가 강의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학습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봐라 내가 그동안에 서울대 토목과를 서울대 박사하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10몇 년 동안 대학원에서 진짜 나는 인문학과 우리 토목공학을 다시 하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만들어졌다. 좀 하자. 안 되면 N분의 1 하면 돼요. 다른 대학원도 이미 여자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원 하는데 하나만 띄워주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 도시 전공 대학원으로 6개를 지정해 놨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힘 드리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했던 게 이거예요. 자, 오성주 박사님한테 약 4, 5주 동안 공부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ISO 9001은 뭐냐? 기업 경영의 기본입니다. 앞으로 산업 경영 컨설턴트 되든 기업 경영 컨설턴트 되든 ISO를 모르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재무제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 다음으로 돈이죠. 사람 수명 다음에 생명 다음에 돈 아닙니까? 김정일 위원장님 그래요 그러네요. 돈이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조직을 경영한다 하면요 돈의 흐름을 알아. 돈의 흐름. 그게 우성주 박사가 우리가 주고 싶었던 재무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재무제표 보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서 실직해서 평가하는 걸 했지만 실제 중요한 건 뭐냐 그 철학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상공회에 나온 자료 130몇 편 이걸 쭉 읽어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기업 경영을 하시든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시든 이 기업의 재무관리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준 내용이 두 번째 주제인 재무제표 분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거기 여러 말이 있었는데 핵심 역량 평가라는 게 있었어요. 핵심 역량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요 오래성입니다. 오래성. 근데 그 기본이 핵심 역량을 키우기엔 가장 기본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앞에 있어요? 3종 OS. 3종 OS는 일본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3종 OS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 잘하는 겁니다. 인사 잘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종 OS가 기본이 됐을 때 이러한 걸 통해서 역량이 올라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가장 기본을 알아야 돼요. 그죠? 네 번째가 뭐냐면 스마트 공장이에요. 여러분 스마트 공장을 뜬금없이 왜 설명하셨을까요? 자, 답을 써놨어요. 보세요. 잘 보세요. 미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발전할까 안 할까요? 발전할 거라고 확신해요. 네, 제가 보기에 이제 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6월 1일 선거 끝나고 나서 정치적 안정감이 되면서 기타 등등 하면서 좀 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생각할 때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용산 광장에서 했던 대기업 총수 5명과 중소기업 500명 만난 그 광장은요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광경 보셨나요? 그 양반 이야기하면 안 됐지만 윤 대통령님이 그 자리를 다 다니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5대 총수 앞에 와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명과 500명인데 만약의 경우에 윤석열님이 쭉 돌아다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장 애로사항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5대 그룹 회장들한테 가서 읍소했을까 안 했을까요?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요? 그 찍힌 사람은 대박난 거죠. 그래 그러네요. 아니 대통령이 초청한 그 장소에서 내가 누구누구 회장이 만나가지고 인사했던 누굽니다. 사진 찍었을 거 아닐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서 해외로 나가서 지금 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리쇼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리쇼링을 위한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을 대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현재 모습의 산업단지 가지고는 리쇼링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조하는 사업이 스마트 그린 산단입니다. 놀랍게도 지난 2월 9일 날 저희 회사가 이마영 기사 도움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산업단지가 1,400개입니다. 저는 혼자 맹세했습니다. 1,400개 중에서 700개를 마스터 프로젝트 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뻥치고 있다.
뻥칠 때 나는 왜 그 뻥을 치냐?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스마트 그린 산단에 대한 공부를 다 해놨어요. 책을 제가 거의 지금 편집해놓은 것만 8권입니다. 그걸 다 읽었어요, 제가. 큰 컨셉이 뭐냐면 스마트입니다, 스마트. 디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11년 전에 한빛대에서 갔던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세이브할 거냐? 세 번째가 무슨 말이냐? 크리입니다.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미세먼지 어떻게 줄이고. 그 세 가지를 공단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가지면요,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나라들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만들면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있으면 그 영역도 따를 겁니다. 그거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영역 금액이 평균 3억 정도입니다. 3억 정도. 자,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400개 곱하기 3억. 자, 너무 복잡하죠? 자, 그러면 700개 곱하기 4억. 너무 복잡하죠? 자, 70개 곱하기 3억. 210억. 210억이에요, 210억. 그게 10년 간다고 생각하면, 그죠? 10년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1년에 20억씩 수주가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지만 여기나 이렇게 강의를 해야 돼야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되죠. 영원히 살아있어요. 전 죽지 않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어려움을 듣고 일을 쓰려고 여기 온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려움을 다 한 방에 날리시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대한민국 산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삶이 거기잖아요. 우리가 석사 따고 박사 따고 결국 우리 학교 하고 있는 공사까지 가지고 박사까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식적인 체계 가지고 대한민국의 산업과 대한민국을 바뀔 수 있는 그런 대학원 대학교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능력에 있는 우리 대학원 대학교 서울 벤처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나와 있고 스마트 그린 산단이 되면 반드시 들어갈 그 스마트가 뭐냐?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수준 평가이라는 것을 여러분 학습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 맛배기가 맛배기. 근데 여러분 스마트 공장 팩토리 할 때 그때 공부하실 때 우리나라의 지금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수준은 5단계 중에서 몇 단계입니까? 1단계. 교수님만 나면 다 공부도 안 했고 참 그 머리가 못 학교 다니냐 다니 말아라. 1단계 1단계. 자, 이걸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라니까. 1단계가 2단계가 되고 2단계가 3단계가 되고 3단계가 4단계가 되고 4단계 5단계 되도록 컨설팅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다. 그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비전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업을 못 들었지만 제로를 보다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성주 박사님 와가지고 그 열정적으로 했던 강의는 뭐냐면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그게 키워드가 내가 국제 표준을 맞는 기업병의 하나. 올해 흐름을 파악하라. 세 번째, 기본에 충실하라. 3.5S. 그래야 혁신되고 승부가 되는 거다. 더 중요한 건 미래를 봐라. 미래 우리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린 산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자기가 와서 또 밥사도 하고 추가 뭐 강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완전 인간이 바뀌었지. 자, 우리 우성주 박사님을 박수 한번 치죠. 정말 박수 쳐야 돼.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자, 이쪽으로 와보면 산업경영은 행정기관 프로젝트입니다. 자, 행정기관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발주자 감독을 만족하는 겁니다. 감독을 만족시키는 마음으로 딴 게 아니다. 감독을 만족시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산업 현장 3종 세트. 자, 이사장님. 이사장님. 예. 산업 현장 3종 세트. 너무 열심히 쓰지 말고. 네, 그쵸? 자, 표준, 법률, 정책. 자,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법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기본계획 몇 페이지에 의하면, 또 어디 묻은 R&D 전략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
어제 제가 사실은 다른 일 때문에 회의를 참석 못했는데 스마트 그린 산단에 중간 보고회를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상무가 와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예산 하나도 안 준다는데요. 원래는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그 스마트 산단을 시범 산단을 하려고 했거든요. 전체 들어가면 600억이라면 200억은 정부가 주고 200억은 광역단체가 주고 200억은 LH가 투자해서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쪽으로 시범단지를 해서 해놨는데 돈을 하나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시퀀스를 하나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득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마트 그린 산단이 왜 중요한지를 내가 설명할 거고 아까 1,400개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누군가 하나는 시범단지 만들어서 우리가 그 성과지를 만들어내가지고 개선하고 R&D하고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당신이 지금 이해 안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행정기관에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을 설득할 때는 법과 정책과 표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법률과 정책을 근거하는 것이 바로 산업계획 컨설팅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는 많이 이제 드셨던 거죠.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설계 주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은 BI가 연결시키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자요. 자, 그 다음에 기업계획 컨설턴트 오 박사님한테 수업 들었던 거를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자, 다음요. 여러분 IS 9001은 딱 하나입니다. 고객만족 경영입니다. 따라합시다. 고객만족 경영. 고객만족 경영. 넘어가시죠. 이 9,001이든 14,000이든 45,001이든 핵심은 고객만족 경영이에요. 고객만족이란 말을 요즘 뭐라고 쓰냐면요. 고객 뿅 가게 하기. 감동. 고객 감동. 고객 활이 이런 말을 씁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재무성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재무적인 강점과 약점을 도출해가지고 심층 분석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거예요. 돈의 흐름.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불안하네요? 불안해요. 사장님이 우리 통장에 돈이 있으면 불안해요, 불안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 안 해야 혁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기업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노베이션 이란 말은 뭐죠? 다시라는 거죠. 다시.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는 일을 더 잘하자는 거죠. 그게 지금 계산할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삼성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실수 노트를 기록하라. 실수 노트가 뭘까요? 실수 노트가 제가 접었을 때 삼성에 있을 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똑같은 일을 2번 실수하는 것까지는 봐준다. 3번 실수는 절대 안 봐준다. 무조건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스스로 정하라. 자, 2020년 실적이 100이면 내년에는 무조건 120입니다. 목표 120이에요. 내년에 100이 되면 그 다음에 또 120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0씩 업시키는 거죠. 그게 삼성이 70년대, 80년대 했던 가장 중요한 경영 철학입니다. 또 하나 한다면 개인별 사업부제입니다. 지금 후배님들 잘 모르실 텐데 개인별 사업부제는 뭐냐면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할 일을 A4 용지 반 페이지를 쓰는 겁니다. 퇴근할 때 반 페이지를 채우고 갑니다. 그러면 저는 과장이었는데 우리 후배 직원들이 15명이었어요. 그 15명 쓴 걸 다 모아가지고 쓰고 갑니다. 매일 밤늦게 나갑니다. 그게 모아진 게 지금 삼성전자의 지식경영입니다. 후배님들은 그 덕을 모으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능력에 120의 목표를 정하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2번까지는 하는데 3번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계획 세우고 그 계획을 반성하는 것. 이게 혁신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쉽잖아요. 다시 정리해드릴까요? 실수 노트를 기록하라. 실수 노트. 목표는 120에 정하라. 120에 정하라. 세 번째, 기록하라. 계획하고 평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간 일기를 씁니다. 시간 일기. 시간 일기.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 뭐하고 몇 시 뭐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걸 다시 이렇게 리뷰하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게 바로 혁신 활동입니다. 혁신. 개혁은 뭐냐? 없는 거를 새로 하는 겁니다. 없는 걸 새로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지금 2D를 잡았어요. 2D를 했어요. 2D. 2D를 했는데 3D를 갑니다. 그거 뭐가 돼요? 그거 개혁이에요. 그죠? 그 혁신이 아니에요? 전혀 툴이 다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혁과 혁신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는데 바로 성장 발전을 나가면 끊임없이 혁신하는데 그 혁신하는 거를 제3자가 평가하는 게 혁신 평가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발전돼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가 되면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들은 전부 스마트 팩토리, 더 나아가서 스마트 그린 팩토리로 간다. 그런 컨셉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린 컨셉 그 팩토리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좁고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RE100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RE100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업이 에너지를 100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50을 생산했습니다. 나머지 50은 우리나라에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50은 해외에서 생산한 것도 인정해 줍니다. 그게 우리가 말한 미얀마고 라오스고 베트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컨셉을 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할 때 RE100을 만족하는 방법은 국내에서는 지어 짜도 RE30 나옵니다. RE30. 우리 회사가 그런 회사 전문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RE30에서 더 짜면 RE35.7까지 나옵니다. 그건 제가 보기 너무 오버해요. 평균적으로 RE25. 그럼 RE75는 어디서 해야 돼요? 다 같이요. 마우스. 또 우리 대표님 계신데 대표님 어디였지? 미얀마.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 나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RE100을 하려면 국내에서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아직 경제 발달하지 않은 그 동남아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남아는 태양열 발전도 좋지만 또 뭐가 많죠? 의외로 수자원이 발달, 수자원. 그래서 미래 발전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력 발전과 그 다음에 핵 발전. 핵. 수력과 핵이에요, 수력, 핵. 화력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석탄, 석유 점점 사라지고요. 점점점 수력.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두 가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신재생 에너지는 지난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가 됐지만 새로 들어온 정부에서는 이슈가 안 되고 스물스물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진 이유가 뭐냐? 보조 에너지로서는 가능하지만 주 에너지로서는 미흡하다. 주 에너지 되려면 우리나라 전 국토를 다 파헤쳐야 돼요. 그럼 나중에 6월달, 7월달에 장마 가지게 되면 산사태가 불어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그 컨셉 잡아서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 스마트 그린 공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공장들이 어느 수준이냐 평가해보자. 그거를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장 점수가 높은 게요. 가장 점수가 높은 게 자, 이계욱 지점장님 뭐죠? 정보 시스템이죠. 정보 시스템. 두 번째 높은 게 뭐죠? 설비 자동화. 그러니까 저게 220점 180이면요. 스마트 팩토리는 가장 기본이 뭐냐? 정보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그게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설비 자동화가 돼야 돼요. 설비 자동화.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장에 두 가지 키워드가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 시스템이 추가되고 설비 자동화되면 그게 명실공히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중소기업 사장들은 거의 다 보면 고등학교나 전문대나 나오셔가지고 공장에서 아주 밑에서부터 일하셔가지고 30, 40년 돼서 이제 퇴임한 무렵에 자격 차려가지고 승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정보 시스템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보이지 않는 설비 자동화 겉으로는 하드웨어지만 실제 동작을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나오나 콘텐츠 소프트웨어니까요. 아까 우리 박 교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제 소프트웨어다. 사람인데 사람이 소프트웨어, 사람 생각이잖아요. 바른 인성. 그런 것처럼 이 표를 보면서 아 점수가 몇 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 그럼 우리가 먼저 220점과 180점짜리를 미리미리 스타디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1번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레벨이 1이더라. 레벨이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네.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제가 공부를 한 4, 5년 했어요. 제가 지난번 서울시내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제가 했는데 핵심은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하는데 그 용어 정의 속에가 철학이 딱 들어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업 경영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융합 산업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과가 무슨 학과예요? 융합 산업. 학과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만 하면 스마트 팩토리든 스마트 팜이든 스마트 시스템 하여튼 스마트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어. 그게 우리 과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2016년 6월 30일 날 국가 표준이 만들어졌는데 국가 표준에서 스마트 공장 정의를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김성우 의원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스마트 공장은 비즈니스 가치 사슬 전반에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며 유연하고 상호 운용성을 갖춘 자동화 지능형 설비 생산 및 운영을 통합 및 연결하여 고객과 소통하는 공장을 말한다. 여기서 일단 키워드 하나만 고르신다면 힌트는 항상 앞에 있거나 뒤에 있죠. 소통, 고객과 소통. 네. 비즈니스 가치 사슬. 이게 바로 뭐냐, 기업 경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읽어주시고요. 똑같은 시험 문제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전통 제조 산업의 ICT를 결합하여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 최소 비용,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을 지향하는 공장으로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인간 중심의 작업 환경이 구현되고 개인 맞춤형 제조, 융합 등 새로운 제조 환경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공장. 네. 여기서 키워드는 두 개만 골라보시죠. 그 전통 제조 산업의 ICT를 결합. 머리가 큰데야. 역시 내가 20살을 가면 다르잖아요, 그죠? 왜냐면 제가 보기에 후배님은요 계속 나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통하는 거죠. 거짓말. 이게 뭐냐면요, 사람 영혼은 통하는 거예요. 영혼은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게 중보기도. 저는 우리 후배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거든요. 왜? 뭐 이 양반 잘 되라 합니다. 이름만 부르면 돼요. 김성우 이름만 부르고, 정은수 이름만 부르면 돼요. 황창국 이름만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건 다 나중에 오기서 알아서 하겠죠. 그래요, 그러니. 근데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항상 문제는 답이 어디 있어요? 1번과 4번입니다. 앞에 있거나 뒤에 있는데 공교롭게 이 두 정의는 앞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비즈니스 가치 사슬인데 한마디로 하면 비즈니스 가치 사슬은 마이클 포터가 했던 비즈니스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거 하나 써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영을 공부하게 되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빨리 찍으세요. 이거. 따로 파워포인트 다 드리지만 혼자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만약 기업 경영 하시려고 하면 이걸 보시면 돼요.
가장 뭐죠 이게? 제품 개발 생산의 공정할 거죠. 물건이 흘러가고 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원활동, 사람, 자재, R&D, 그 다음에 기업 전방.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비즈니스 핵심이 뭐냐면 비즈니스 핵심은 저 위에 있는 걸 통해서 이거를 극대화시켜서 이윤을 창출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보시면 인터넷 쳐보시면 마이클 포터의 비즈니스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밸류체인은 뭐냐? 물고 늘어져서 결국 마지막에 이윤을 창출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려야 스마트 팩토리가 그려져요. 그죠? 자, 다음이요. 다음 페이지. 자, 두 번째는 보면 이 표준에 보면 그걸 만들었어요. 프레임워크가 프레임워크. 스마트 팩토리는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 그러는데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가 조금 차이 나는 게 뭐죠? 다시 앞에 한번 가보실래요? 밑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이 두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큰 차이 나는 게 뭐죠? 힌트. 앞에 페이지는 우계가 무지하게 강조됐어. 여기는 뭐냐? 밑에가 강조된 거예요. 그럼 밑에를 더 도와준 거예요. 자, 그러게 좀 보세요. 다시 앞으로 가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는 잘 보세요. 옛날 공장 가면 공돌이래요, 공돌이. 우리는 사람 취급 했어요, 안 했어요? 브루 카라라가 사람 취급 안 했다니까? 자기들 화이트 카라라 해서 넥타이 메고 하고 목에 힘주고 그랬지, 뭐, 인사청문 가서 결제 받으라면 뒤지게 욕먹었어. 공돌이 같은 놈 새끼들이라고, 그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가 된 거예요, 기업 활동이. 이게 지원 활동이 아니라 주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돌이들이 이렇게 찌그러졌어. 다음 페이지. 근데 지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따라 싹 사라졌구나. 이게 아까 말했던 박수기 기술사 이야기했던 뭐냐? 수평적 인간관계, 수평적으로 간 거죠. 이해됐습니까? 하이라키가 변한 거예요. 수직에서 수평으로. 수직에서 수평으로. 그리고 그걸 뭐냐? 이제 실제로 기업 경영하는 사람은 챙길 게 하나 있다. 다른 걸 챙기지 말고 성과만 챙겨라. 그 성과 평가 6개가 그걸 대체하는 그림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숨어서 당신들은 10명은 따먹어. 이걸 KPI만 따먹어. 그죠? 안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러고 내가 사장님인데 회사 출근 안 해요. 근데 내 통장에 막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럼 좋죠? 그러고 근데 어떤 회장님은 다 이거 해야죠. 아침 출근해서 밤 10시간 일하고 있어. 그래야 통장에 돈 들어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저걸 챙기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요. 키팩스 6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거냐? 결국은 사람과 기계와 자동화를 통해서, 정보화를 통해서 저 6가지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생산성, 품질, 원가, 납기, 안전, 환경. 많이 듣던 소리죠? 저걸 평가했다니까 지금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 저걸 갖춰주고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갖추게 되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 시스템들입니다. 요것들이 뭐냐? 설비 자동화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에 180점이고 요게 22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가 딱 샌드위치처럼 붙여주면서 그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제가 가서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깜짝 놀라. 와, 쉽다고요? 쉬워요, 안 쉬워요? 한번 따라 지나기 쉽다. 아니,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쉽게 생각 없다니까? 가서 뭐, RFID하고 US하고 뭐 돌리고 뭐, 이렇게. 그거는 그 회장님하고 사람 아무 관계 없어. 회장님 안 나오시더라도요, 저 어떻게 챙기세요? 우리가 뭐 해드리냐면 정보를 구축할 거고요. 이 사이트 구축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잘 돌아갑니다. 그죠? 이렇게 힘이시라고요. 근데 그 돈을 누가 준다고요? 정부가 줘요.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안 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맞죠?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계획 컨설팅을 하더라도 한 장의 그림 가지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한 장을 그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극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면 한 장의 그림이 안 그려지고 그 한 장의 그림이 안 그려지면 남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장은 다 끝난다니까요. 이걸 다 설명한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수준 확인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이소에 우리 정리 전문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뭘 여러분 배우셨나요? 안 물어볼게요. 지금 피곤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이렇게 갔는데 규범적이다. 이게 이제는 내 회사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중소기업 사람들 내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지 마음대로 못 해, 이잖아. 지 마음대로 하려면 뭐냐? 저 다른 데 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제 표준을 만족해야 되고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등등등등 할 수 있는 것들이 표준이다 그 말이에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은 지키도록 우리가 만들고 그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표준이에요. 여러분 신호등을 만들어놨어요? 건널목 만들어놨어요? 건널목에 신호등 안 지키면 사고나죠? 기업 경영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품질 경영 안 하면 사고 난다. 그 사고가 뭡니까? 고객 불만족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당 안 되게 하나도 없다. 근데 표준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 적합성 평가라고 해요. 적합성 평가. 가장 기본이에요. 저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정재익 전무님의 강의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막 즐겁게 들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수치가 정체를 보고 있는데 그 수치를 정체시킨 원인을 따졌더니 이제 적합성 품질 평가를 벗어나서 뭔가 다른 진짜 품무 세계로 가야 된다. 그 말을 하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요겁니다. 요거 하나 찍어놓으세요. 여러분 수차 갔는데 정재익 전무님이라서 배울 이 한 장의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품질 경영 한다 하면 가장 기본은 뭐냐? 우선 본을 갖춰야 돼요. 본.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질이 들어가요. 질. 그 다음에 품이 들어가요. 품. 그 다음에 뭐냐? 격이 들어가요. 격. 그 다음에 파격이 들어가요. 파격. 자, 같이 한번 갑시다. 본, 질, 품, 격, 파격. 시작. 본, 질, 품, 격, 파격. 그래서 핵심이잖아 이게. 고객의 요구도 변해요. 가치도 변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통계돼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적합성 품질에서 오케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분 이야기 그런 말 했잖아요. 전기로 동작하는 제품을 떴더니 못하고 거기 납땜 문제들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잡는 게 자기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걸 잡으면 결국 여기까지 가겠죠. 제가 보면 그 양반 잘릴 염려 하나도 없어요. 이미 그런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무슨 말 되십니까?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벌써 이 머릿속에 저 비전이 보인다니까. 본에서 질로, 질에서 품으로, 품에서 격으로, 격에서 파격으로 갑니다. 그냥 나 자를래요? 자르면 미만 소리다 임마, 그죠? 그런 사람을 구할 리가 없잖아. 저렇게 혼자 비전을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저기 앉아서 느껴, 와, 제 양반에 바로 노하우는 저기 있구나. 여러분 만약에 산업계획 컨설팅을 하시든 기업 컨설팅 이 단계를 높이셔야 돼요. 신용만 내지 말라고, 동작만 시키지 말라고, 진짜로 그 사람 마음속에 가서 막 임프레션, 인상을 맞춰줘야 돼요. 그죠? 절대절명한 겁니다. 그게 품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정재익 박사님 배울 때 핵심이 이겁니다. 울부짖었죠. 울부짖었어 그날. 근데 몰라 이 양반은 다. 그래 나. 아시면 손 들어봐요. 이거 처음 보고 갔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본, 질, 품, 격, 파괴. 그래서 파괴의 혁신하다가 극산한 거예요. 파괴 혁신. 임프레션. 뭔가 인상을 줘야 돼, 인상. 야, 5,000원짜리인데 이렇게 좋아?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사부일체는 뭘 배우셨나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회장님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개판된 사람이에요? 근본 잘된 사람. 네. 근본 잘된 사람인데 제가 쓰는 용어로 풀어드릴게요. 사람이 기본인데 사람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특성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을 잘못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아까 박 소장님은 그게 편하게 말했지만 내가 들을 때는 그 뼈 아픈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냐? 첫 번째는 당신이 하는 일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부드럽게 얘기하자. 부드럽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풀 수 있는 사람, 그게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숨어있는 말인데 인간적 신뢰입니다. 인간적 신뢰. 여러분 꼭 이거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기술적인 능력과 인간적 신뢰가 겸한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은 뛰어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 신뢰가 안 나갑니다. 따집니다. 어쩌고저쩌고 자기 의사를 계속 표현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할 때는 자기 생각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자기 생각을 다 도와줘야 돼. 덧붙이게 되었는데 자기 생각을 표출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다 정리해 드리고요. 결론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업 경영 컨설턴트 시작. 기업 경영 컨설턴트는 국제적과 외국의 요구와 가치에 맞게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하려고 도와주어 성과를 내는 전문가이다. 기업 경영 컨설턴트의 능력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식과 인간적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빨리 찍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 인간적 신뢰. 인간적 신뢰. 제가 원하시면 눈물을 흘려 쓴 말이에요. 이게. 눈물 흘렸어. 최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 교수님은 알지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컨설턴트는요, 성과를 내게 해줘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컨설팅 했는데 성과가 있으면 성공, 성과 안 나왔으면 실패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산업 현장 교수 활동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성과가 적습니다. 애만 써요. 그러면 내가 가서 일단 50만 원 받으러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과가 있어요, 성과. 여러분, 컨설턴트는 뭐니 해도 상대를 도와줬더니 상대가 성과가 나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두 가지란 거예요. 기술적 능력과 여기서는 지식으로 표현했지만 인간의 신뢰감이 선행돼야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50분인데요. 10분 동안에 3시까지 끝내겠습니다. 자, 산업경영 컨설턴트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자, 넘어가죠. 자, K-엔진의 핵심이죠. K-엔지니어링. 자,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재학 때 연구에 참여한다. 편입이 됐죠? 그 다음에 스스로 학비를 번다.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는다. 졸업해 하던 일을 더 잘한다. 그 다음에 남을 돕고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돕고 삽시다. 남을 돕고 삽시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돕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려고 하면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가 국제표준, 그 다음에 CM, PM, BIM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해서 전체를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황 교수님한테 목요일날 요청을 드렸어요. 김진호 소장을 우리 프로젝트한테 참여시킵시다.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지 나중에 끝날 때쯤이면 또 저분도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지금 발을 당겨합시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자리부터 좀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저 CM과 PM의 프로세스를 따라 결국 우리가 이제 하는 과제 중에 성과 지표를 평가한 다음에 건설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걸 하는 지침을 만들고 그럴 때 고도화 전략을 펴는데 그 고도화를 표현해서 실제로 보일 수 있는 것이 BIM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참여해야 그 그림 그리잖아요.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4가지 꼭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플래너예요. 플래너. 기획자가 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국제표준인데 국제표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4개는 꼭 아셔야 돼요. 숫자에 1이 들어간 것은요, 이거는요, 제3자가 와서 판단하는 걸 1이에요. 9001 판단의 114,001 판단의 1 45,001 판단인데 9,001은 품질 경영, 14,001은 환경 경영, 45,000은 보건 안전 경영. 그럼 9,000은 일이 없죠. 저거는 뭐냐? 용어 이름입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단어만 다 설명한 게 9천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9천일, 14,000일, 45,000일을 공부하는데 9천을 공부하면요 어휘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데 그 품질 경영에 쓰는 단어를 안 쓰고 내 단어를 쓰는 거지. 그래서 이 9천이 가장 기본이야. 9천을 달달달 외워야 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잠깐 요 PM은 요거 이제 요거는 뭐냐면 ISO 201,500이에요. 201,500. 그래서 지난번 한 교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CM은 급내용이고 해외에 나가면 PM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CM하고 PM을 이렇게 연동시켜서 CM/PM. 그래서 요 슬라이드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다음 넘어가죠. 그 다음에 BIM. BIM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딱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앞에서 만든 것들이 다 하드적인 자료, 이 자료를 전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2%, 3%, 5%, 10% 점진적으로 사용하면서 효율이 높아지고 사용하면서 습관화가 되니까 생산이 높아지는 게 BIM입니다. BIM은 제가 보기에 현재 시작해서 우리나라 한 20년 되면 그때 가서 완전 100% 활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추정하십니다. 한참 걸려. 한참 걸려. 근데 우리는 뭐냐? 미리 가는 거야. 미리. 그것도 저 중에 뭐냐? 코치가 있어. 코치. 그죠? 여러분 코치가 누군지 아세요? 코치하고 감독하고 차이점 아세요? 후배님 코치하고 감독. 코치는 네. 기술적인 능력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감독은 전략적인 것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조금 표현이 적나라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치는 선수 경험 있는 사람이 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감독은요 말 그대로 팀워크 플레이합니다. 팀워크. 오케스트라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코치를 잘 만나야 돼요. 그죠? 근데 BIM의 우리나라 최고의 코치는 누구예요? 다 같이? 김진호. 저기 있잖아요. 박수 한번 치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김진호 소장님 아까 밥 먹을 때 있어요. 소장님 올해 일 다 줄이시고 이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금년에 우리가 내년 4월달까지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상품이 우리 거다. 아무도 못 가져가. 우리가 고생했는데 1년 동안 피땀 흘렸는데 이거는 우리 거야 우리 거. 근데 이걸 무기를 안 가지고 지금 가서 뭐 요격한다 가서 뭐 바쁘게 날 바쁘게 한다 그러지 말아야 돼. 나오나가 돼야죠. 네? 나오나가 돼요. 그래, 그럼 자기가 한번 이야기해. 김진호 소장님, 가요계 나오나가 되지 말고, BIM계 나오나가 되지 말고, 남진이 되지 말고, 나오나가 되지 말고. 갑자기 생각 안 해도 이야기하는데 헷갈려요. 그럼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방금 김진호 소장님 그런 말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중요한 말. 우리나라에 타짜가 두 사람 있는데 제주도의 타짜하고 전라도의 타짜인데 전라도 타짜도 내년에 또 들어온대요. 지금 완전 뭐 선수도 다 모이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제 BIM이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게 지금은 이제 건축, 토목, 이제 건설에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다른 분야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소프트웨어. 그래서 CM도 좀 너무 건설 냄새가 나서 제가 이제 PM 얘기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신 게 김진호 소장님 BIM계에 남진이 되지 말고 나오나가 BIM계에 나오나. 나오나가 되십시오. 거기 오늘 인생의 슬로건 잡으십시오. 그리고 체인지. 그래서 나오나의 체인지를 100번 들어. 그 사람을 만난 그 순간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나오나가 진짜 찡하더라. 진짜 찡하더라. 나는 그때 죽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 소장님 뭐 내가 멘트 할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오늘 이 순간 나를 만났어. 아까 가사가 그러잖아. 너를 처음 만난 순간 변한 게 1도 없대요. 근데 찡하대. 그래서 찡하잖아. 찡이 뭐야? 뭔 말이야? 좋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피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 상처받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로 나는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 자체가 변한다면 그게 나오나 선생님이 했던 체인지. 여러분 체인지라는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체인지 세 번 합니다. 한국에서 가사 세 번은 강조하는 것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찍어놓으세요. 산업계획 컨설턴트, 이 한 장의 그림이 산업계획 컨설턴트의 핵심이야. 이거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네? 꾸준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제 표준에 맞는, 그 다음에 업무 단계에서 이게 CM이잖아요. 그 다음에 업무 관리, 이게 뭡니까? PM이에요. 그 다음에 전문 소프트웨어가 바로 BIM입니다. 자, 지금까지 BIM은 설계 단계에서만 사용했는데 앞으로 BIM은 기획 단계에서 된다. 그게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드릴게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앞에 하나. 고등학교. 제가 이제 3월 8일 날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는데요. 저는 이번 학기 끝날 때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책을 한 권 쓸 겁니다. 그래서 68세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책. 그래가지고 그걸 써서 학부모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얘들하고 같이 콘서트 하면서. 멋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68세 된 할아버지와 18명 고등학생이 어떻게 대화하고 살았는지, 1학기 동안 어떻게 행복한 공부를 했는지를 책으로 써내려고 합니다. 멋있잖아요. 여기 이번까지 나왔습니다. 새로운 신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8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매일 아침 그림을 준비하겠다. 화요일에 학교 가면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함께 식사하고 수업을 하고 있다.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사사년간 사고를 책을 쓰고 있다. 제가 학생 같은 3명입니다. 근데 걔들 1학년 이름을 다 알고 싶은 거예요. 1시간 반 전에 가서 얘들하고 밥 먹는데 제일 뒤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내 이름 불러줘요. 그럼 얘는 우리 반 아닌데요. 내 이름 누구냐? 이름이 외우기 너무 쉬워요. 그런데 기독교 대안학교라 이름들이 다 기독교 이름입니다. 아람이 아브라함 닮았대요. 아람이. 그 다음에 에담이 예수 닮았대요. 에녹이 그냥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이름이 여기 쉬워요. 시온이, 그 다음에 주찬이 주님을 찬양한대요. 그 다음에 또 하준이 하나님을 준비한대요. 그 다음에 토이가 있어요. 인형인데 그 모르겠어요. 그 토이가 있어요. 8명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다 외우고 다 호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점심시간 되면 나를 기다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 고마워요. 이거 눈물 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나이 68세에다가 18살짜리 대화가 된다? 같은 공을 공부하고 있다? 이거 기적 같은 거죠. 이걸 제가 책을 하나 만들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작했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뭐 할 거냐면 10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5년, 3년, 10년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 한 장이 있어요. 나이 몇 살까지 살 건지 예측한 생애주기가 있고 그걸 따라서 이제 우리가 5년, 10년까지 어떤 여러 목표를 정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품질 경영은 어떻게 되나요? 품질 경영은 국제 표준은 다가 아닙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품질 경영 시스템은 국제 표준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5가지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넘어가고요. 요거. 자, 여기서 여기까지도 좋은데 요 5개 핵심이에요. 찍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품질 경영하면 IS 9000만 말하지 말고 관련된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된 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침이 있고 직무가 있는데 저걸 설명해 드리면 몇 가지 설명 끝낼게요. 자, 보시면 표준과 법률과 정책은요, 이건 누구 역할이에요? 표준은 국제예요, 국제. 법률과 정책은 뭐죠? 국내예요, 국내. 이 방침은 뭘까요? 회사입니다, 회사. 그 회사. 그럼 나하고는 어떤 관계 있나요? 직무기준서입니다. 다시 한번요. 국제 표준, 국내, 그 다음에 우리 기업, 나. 이게 연결돼야 품질 경영이 정착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품질 경영이 정착 안 된 이유는 뭐냐? 저게 다 떨어져 있고 IS 9000 인증만 받아서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구나.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해놓고 우리는 품질 경영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5개가 돼서 그 품질 경영에서 정의한 것들이 내 직무 질서가 연동이 되어야 되는 거고, 더 나가서 뭐냐? 그게 평가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여기 나온 대로 일정 계획을 세워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결국 계속 끊임없이 관리해 나간다. 그래서 이걸 제가 최근에 정리한 게, 저는 우성주 박사님 강의 듣고 나서 혼자 막 고민하다가 이런 시퀀스구나.
이렇게 말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저 확신한 거죠. 이렇게 말한 아무도 품질경영. 품질경 IS 9001만 달달달 외우라고 인증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아무도 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국제표준, 국내 관련된 법률의 정책, 세 번째로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 그 다음에 절차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냐? 직무기술서가 있잖아요. 우리 업무분장표. 업무분장표를 설명해 직무기술서. 그 직무기술서, 그걸 가져야 돼요. 일정 거리 어떻게 요까지 연결이 되어야 실제로 품질 경영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 자료는 쭉 뒤에 수록했고, 제일 마지막에 BIM에 관련된 자료를 수록해서 130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읽어야 돼요. 저는 그러잖아. 우리 강의가 계속 똑같은 반복하죠. 지겹죠? 근데 좋은 게 뭐예요? 잊어먹은 또 이야기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0페이지를 놓고 끊임없이 제가 또 추가하고 추가할 테니까 이 180페이지 교수님 올려드리면 여러분 프린트해서 읽어보세요. A4용지 한 장에다 4면을 해가지고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의미를 거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이 쏙쏙 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알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면 어떤 사람 알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사람은 알면 된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알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막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기본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아는 사람을 알면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시간 가면서, 그죠? 오늘 이야기 결론입니다. 너 오늘 좋은 말 많이 했죠? 네. 아, 이건 진짜 내가 강의 준비했을 때 너무 강의 잘한 것 같아. 아니, 강의한테 만족을 해야 되잖아. 오늘 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화 안 냈죠. 아니, 뭐를 나겠어요? BIM계 남기 대님하고 나오라고 문화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알아야 한다. 알아야 문장도 하는데 알아야 되는데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는 사람은 알면 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뭐 이렇게 좋은 비전을 갖고 가니까 이번에 4학기 지금 편입을 했는데 4명 모집에 6명이 지금 와가지고 1.5대1이야 지금. 근데 우리 제안 누가 했냐면 현대건설에 스마트 시티 담당하는 고대 나온 여자.